네,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이제 3단계 격상을 고심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방역당국에서 3단계 격상을 고심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보통 3단계 격상 기준이 하루 평균 800에서 이제 1000명 정도가 생기게 되면 격상 기준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뭐 보시면은 거의 1000명 이상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진자 발생이 우리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제 예.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중대본하고 중수본에서는 병상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중대본은 3단계 격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뭐 양성률이라든지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걸 봐도 네.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2.5단계로 격상을 한 상황에서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2.5단계가 격상되고 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주말에 이동량을 측정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전보다 조금 더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이 거리 효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예. 오늘 중수본 발표에서는 다행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서 한 12%, 6% 정도가 이제 이동량이 감소한 걸로 나와서 예.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집단이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쪽에서도 생기지만 최근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네. 바로 가까이에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마 이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가족 간의 모임이라든지 또는 친구들, 지인들 모임, 직장 동료들 간에서도 감염이 생기고 잘 생각해 보면 자 이런 모임을 3단계로 격상했을 때 막을 수 있을까요? 기준으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맞습니다. 예. 최후의 수단인 3단계조차도 효과가 없을 수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생각합니다. 나오셨을 때도 마지막에 그 부분을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의 방역의 어떤 약한 감염의 고리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그러면 어떻게 강화를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거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여를 이렇게 보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2.5단계 계속 단계도 수정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심지어는 연말 연시에 이제 모임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숙박업소라든지 호텔에 몰래 가서 모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1월 해서 이제 방학이 되니까 이제 여행지에 숙박업소 예약이 꽉 차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야, 그 이야기 듣고는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3단계를 격상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없다면 사실 격상해서 소상공인도 많이 피해를 보게 되고 효과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해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보완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 여름보다 겨울에 생존력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겨울 한파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직 예. 겨울이 길게 남은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다들 이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찬 기온에서 아주 생존력이나 전파력이 아주 높거든요. 네네. 비단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로나19를 진단할 때 확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CT 값이라고 있습니다. 예. 사이클 트레스홀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양성이 될 정도에 있어서 PCR을 몇 번을 증폭을 했을 때 양성이 되느냐거든요. 예. 근데 한 두세 번, 10번만 해도 양성이 되는 경우는 바이러스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20, 30번이 됐을 때 양성이 되는 거는 바이러스가 적기 때문에 증폭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 여름에는 확진되는 확진자들이 대부분이 CT 값이 20, 3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10점 됩니다. 증폭력이 훨씬 지금 센 상황입니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증식이 돼 있고 전파력이 많이 강하다는 거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네. 한참 지금 남은 그런 건데 오늘 부산에 40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부산시가 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임시 선별 검사 수도 늘리고 네네. 또 검역 채취력도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충분한 인력,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렇지만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빨리 개선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결국은 새로운 감염자를 차단해야 됩니다. 새로운 감염자를 차단하는 방법은 결국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의 감염자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을 해서 격리를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 검사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빨리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라든지 조직을 또 확대하고 그 숙련도를 또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확진자들이 경증, 무증상, 중증 이런 환자들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의원 또는 의료기관 또는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예. 이 병상수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절하게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뭐 호텔 객실 예약률이 예.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족들 간 또 지인들 간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름을 거쳐오면서는 대개 보통은 집단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주로 감염이 되다 보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나도 감염이 될 수 있다. 내가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나 또는 직장 동료가 감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내 주위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생활을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루에 손소독 몇 번 하십니까? 거의 뭐 한 20번 정도는 될 것 20번 같은데요. 이상. 출근할 때, 예.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뭐 그리고 항상 어디 사무실 들어갈 때, 회의하기 전에 계속 손소독을 자주 그 하고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거의 손소독을 네.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